저는 맹꽁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맹꽁님이 레알 마드리드를 선택하게 된 배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쩌다가 라리가를 선택하게 된 것인지. 원래 일반적으로 한국 팬들은 다 프리미어리그 쪽을 많이 보거든요. 노출되는 게 프리미어리그가 많으니까. 대흥민. 진짜 대흥민으로 하여금 토트넘 팬으로 시작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쩌다가 제가 해축을 본 것도 사실 손흥민 선수가 이미 토트넘에서 주목받고 있고 그러면서 해축 시장 커지고 PL 시장 커지고 사람들이 해축에 열광하고 할 때였단 말이에요. 나도 좀 봐볼까? 나도 좀 끼고 싶은데? 나도 저렇게 활발한 스포츠 보고 싶은데? 해서 보기 시작했던 건데 문제는 궁금해했잖아요. 왜 시간대가 극악인 라리가였냐? 저도 몰랐어요. 제가 2-3-2-4 시즌 때 해축을 약간 잡식으로 봤어요. 분데스 뭐 저쪽에 민재 선수 저쪽 봤다가 여기 손흥민 선수 있으면 좀 봤다가 저기 이강인 선수 있으면 좀 봤다가 그리고 아스날도 좋아할까 했었거든요 사실. 네, 그때 한참 2-3 시즌 때 괜찮았잖아요 초반에. 누구를 보고요? 약간 생각나는 선수 있어요? 아스날을? 마르티넬리 보고 좋아하셨나? 그때 잘했어요. 근데 누구 잘하는 선수 있었는데? 외대고리스도 있어요. 아 외대고른가 보다. 외대고리스 있어요. 외대고르구나. 레알산이기도 하고 사실. 잘생겼어. 근데 레알 팬들은 외국어를 좋아하면 안 되는데. 아 그래요? 개판치고, 그때 몰랐으니까. 개판치고 나가거든. 네, 그때는 잡식으로 볼 때라 아직 팀을 안 정해서 몰랐으니까 여기저기 봤다가 하고 있었는데 원래 입문할 때 그렇게 디테일하게 다 알고 들어가지 않아요. 몰라. 네. 이응미도 그랬잖아요. 제라드 보고 들어간 거예요. 나 다비드 루이스 보고 들어갔고. 그래. 맞아, 원래 그래. 그러다가 와 저 선수는 뭐야? 하고 봤던 게 저도 크로스 교수님이었어요. 저도 크로스 하나 보고 들어왔거든요. 잘생겨서? 아예 그 볼을 차시는데 예술이에요. 아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 네. 차는 스타일이. 제가 나중에 보니까 지금도 발베르데 좋아하는 거 보니까 8번 스타일을 좋아하더라고요. 아 근데 이거 어렵다. 레알 선수들로 우선 눈높이 높인 상태로 축구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힘들어. 마침 그래서 송소희 그 가수 그분께서 아. 더브라이너를 좋아하는데 어. 처음에 다 덕분처럼 찬 줄 알았대요. 볼을. 아 맞아. 원래 프리미어리그라는 곳이 다 이렇게 차는 건가? 아마 똑같았을 것 같은데? 다 토니 크로스처럼? 쉽게 하시니까 뭐 어려워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툭 하면 와 볼 와 잘 준다 정확하다 와 골 들어갔다 이게 저 선수부터 시작되니까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그러면 나는 계속 보다 보니까 저 선수한테 자꾸 마음이 가. 그러면 이 팀을 응원하는 수밖에 없겠다. 자꾸 경기가 있어도 레알 봐야지. 그러면 크로스 봐야 되니까. 약간 이렇게 들어갔다가 몰랐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힘드니까 이것만 봐야겠다 이제. 나는 레알 팬이니까 이제 레알 것만 보면 되지 하고 봤는데 왜 자꾸 4시에 하지? PL까지 다 보고 막 여기저기 봤을 때는 한 뭐 9시부터 막 경기가 있어요. 잘하면 9시 경기 하나 보고 12시에도 있네. 이것도 봐야지. 12시 봤다가 2시도 있네. 2시도 봐야지. 막 방학 때 저녁부터 쭉 새벽 아침까지 보고 자고 막 이게 습관이었는데 그러다가 왜 라리가는 4시만 있지? 이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입문할 땐 몰랐다. 저도 그렇고 지금 맹꽁님도 그렇고 루키도 보면은 결국 잘하는 선수로 입문될 확률이 높아요. 좀 잘하는 것보다 그냥 별나서. 다비드 루이스 근데 잘했어요. 잘하긴 했는데 오히려 만약 별난 별나기만 쪽이- 하고 볼 못 찼으면은 그치. 그럼 별로지. 그렇죠. 약간 그런 건 있어요. 그래서 잘하는데 별난다든가 우선 기본 베이스는 꽤 잘해야 돼요. 그래야 눈에 띄니까. 그래서 팬들 간의 이런 논쟁 중에 하나가 가장 흥미로운 리그가 좋은 리그냐, 실력적인 거랑 흥미로운 거랑 비례하는지 아니면 반비례하는지 이런 거 생각들이 많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세리에가 여전히 강하다는 사람도 있어요. 노출이 많이 안 돼서. 수비적이나 이런 선수들 세워놓으면 여전히 이탈리아가 제일 세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리그왕도 그렇게 실력적으로 안 떨어진다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게 수비를 언급하기에 결승전에 5대0이 나버렸어. 그러니까 그게 미상을 좀 깎아먹었어. 근데 봐봐요. 또 한편으로는 그럼 파리 생제르맹이 인터밀란을 이겼다 해서 그러면 리그왕이 세리에보다 더 강하다? 얘기하기 쉽지 않거든요. 첼시가 그 PSG를 결승전에서 3대0으로 닦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첼시가 지금 PSG보다 실력이 좋냐? 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쵸. 이런 것처럼 어느 리그가 더 강한가, 이건 팬들한테 항상 논쟁거리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돼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자, 옵타에서 발표한 축구 랭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본인들이 환산해 놓은 기준에 따라 이게 1등부터 40몇 등까지 나열을 해놨는데 1등부터 한 7등까지만 불러볼게요. 자, 1등 프리미어리그, 2등 라리가, 3등 세리아, 4등 분데스리가, 5등 리그왕, 6등 잉글랜드 풋볼 챔피언십, 7등 벨기에, 그리고 8등 브라질,
세리아. 아. 그리고 9등이 이제 프리메이라리가 포르투갈 리그. 포르투갈. 그리고 10등이 메이저리그 사커. 자, 네덜란드 지금 안 나왔어요? 네덜란드 좆됐죠 얘네. 와. 얘네 지금 실제로 네덜란드에서 넘어온 애들 그렇게 잘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하토도 선수들 지금 많았어요. 헤매고 있는데. 그래서 팀버가 신기한 거라니까요. 그런 사례들이 있는 거죠. 지금 10위권만 보더라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리그. 전 벨기에가 들어간 게 좀 놀랐어요. 네덜란드 지금 14등. 그리고 와. 터키가 지금 15등. 터키 최근에 수준 많이 올라갔지만. 어. 그리고 좀 놀라운 게 19등에 제2리그가 있네요. 우와. 네. K리그 어디에 있죠? 지금 쭉 내려가는데 37등에 있습니다. 아이고. 2배 차네 거의. 아, 그래서 가끔 시청자분들이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 축구 유학 가면 어디로 가냐. 그러면 일본으로도 꽤 보낸다고 요즘 하더라고요. 많이 가요. 요즘 네. 많이 간다 들었어요. 실제로. 네. 와 3부 리그랑 한 단계 차이네. K리그랑. 그래서 팬들 간의 논쟁이 또 다른 거 있잖아요. K리그의 수준이 챔피언십이 되냐 아니면은 이제 3부로 가냐 저는 이제 2부 리그 하위권. 하위권 이랑 그러니까 딱 맞다. 우승권이랑 그게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슈퍼러브에 외국인 패널 분 나오시잖아요. K리그 내가 봤을 때 2부 하위권에서 3부 사이다. 저도 이건 동의해요. 어떤 논쟁이 있었냐면은 K리그 우승팀이 프리미어리그 강등권 팀과 붙으면은 이길 수 있냐 없냐. 진짜 이거 많이 싸웠어요. 아니면은 챔피언십 상위권 싸움 할 수 있냐 없냐. 다른 선수들 아니고 딱 우승권 팀이. 와, 딜좀 못 버틸 것 같은데. 저는 예전에는 실제로 K리그 상위권 팀들이 수준 많이 높았다고 봤거든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하면은 K리그가 항상 4강 안에 그냥 결승 거의 K리그가 가는 거였어요. 예전에는 중국과 한국 싸움이긴 했어요. 중국에 이제 좋은 선수들이 많이 들어와서. 광저 에버그란데 음. 상하이 상강. 아무튼 이처럼 우리가 리그의 수준, 어느 리그가 더 강한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실제로 어느 리그가 제일 강하다 느끼세요? 프리미어리그. 사실 이렇게 되면 나도 자존심이 상해서 라리가라고 하고 싶은데 알레띠 빼고는 전부 다 지거나 비겼어요. 오늘 아침에 바르셀로나 경기가 클럽 브리에 상대로 비겼습니다. 3대3. 네, 3대3 했거든.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벨기에 리그가 지금 꽤 높게 있더라고요. 올라갈 만한데? 브리에가 생각보다 되게 잘해요. 지난 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16강까지 아. 갔었던 팀으로 저는 기억하고 생각을 또 해보면 벨기에에서 한 선수들이 좀 많아. 그 프리미어리그에. 요즘 좀 늘어났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황금 세대가 몰락하고 나서 잘 되고 있어요. 지금 라리가, 세리아, 분데스 그리고 리강 이렇게 딱 나열이 됐는데 저는 프리미어리그는 격차가 좀 심하다고 보거든요. 어떤? 다른 아래랑. 2위랑 저는 루키보다 더 축구를 더 앞에 봤잖아요. 예전에는 라리가가 솔직히 높았어요. 압도적일 때겠어. 진짜로. 유로파리그 우승도 라리가 쪽에서 세비야. 세비야 3연패.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그 라인은 레알 마드리드랑 바르셀로나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이 싸운다는 느낌이었지. 잉글랜드 팀은 딱 한 팀 정도 4강 올라갈 수 있다.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었어요. 보통 레바민이라는 단어가 나온 이유가 네. 4강에 걔네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인데 4강이 그 지표가 돼요. 그 음. 리그의 지표. 파워랭킹으로만 집계된 게 아니더라도 팬들의 인식이 그래도 예전보다는 프리미어리그가 진짜 제일 세다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됐을까요? 일단 저는 선동도 크다고 봐요. 선동? 왜냐면 봐봐. 선동이요? 이 피해견이란 말이 나온 이유가 잘 모르는 게 티가 나는데 대놓고 무시하는 애들이 많아서 그런데 이게 무시를 해서 문제인 거지 사실 제일 잘난 건 맞거든요.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이미지가 깔려버리니까 그걸 약간 선동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사람들의 의견에 탑승하는 현상은 좀 많잖아요. 정론들. 그래서 조금 이게 이미지가 깔린 것도 있는 것 같고. 저는 이제 약간 다른 관점에서 얘기하면은 옛날에 이런 게 있었어요. 지도자들 레벨이 라리가가 더 높다. 거기에 더 높은 수준의 감독들이 많다 쪽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만약에 지도자, 감독 입장이라면은 지금 라리가 가서 축구를 내가 갖고 있는 철학들을 보이고 싶어 할까? 그리고 배우고 싶어 할까? 아니면 프리미어리그에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랑 이 시스템들을 도전하고 높은 수준에 있는 감독들하고 한번 싸워볼까 하면 전 프리미어리그 선택해요. 그게 리그의 수준이라고 전 봐요. 결국에는 감독들하고 코치들의 레벨이 높아야 그 리그가 강해지는 거는 사실이니까. 좋은 선생님들 많은 데들이 결국 잘 가르칠 거고 좋은 인재들이 많이 나올 거잖아요. 그리고 또 왜 가냐를 생각해 본다면 지원이 많아. 연봉도 높아. 그렇죠. 그리고 돈도 보는 많이 이- 줘. 보는 이들도 많아. 사람이라면 이게 우리나라 가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멜론 차트 1등 하다가 빌보드 도전 안 하고 싶을까? 그쵸. 하고 싶죠. 하고 싶죠. 약간 그런 거라 생각해요. 지금 그 정도가 됐어요. 저는 제가 느끼기에. 랭콩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식견이든 괜찮습니다. 사실 아. 저희랑 축구 본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냥 봤을 때 라리가가 그럼 조금 왜 이렇게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맹콩님이 느끼기에는 그럼 어떤 부분들이 라리가가 조금 프리미어리그보다 아쉽다라고 느끼는지. PL 보면서 부러운 점은 되게 전체적으로 골고루 순위 경쟁을 하는구나. 아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더 다채롭구나. 라리가는 변동폭이 적긴 하죠. 네. 지로나의 몰락 말고는 최근에 되게 자극적인 변동폭은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아무리 변동을 해도 5위권 안에서 돌고 돌거든요. 항상 보던 팀들이 세임 항상. 모드 스토리 계속 네. 똑같은 거. 항상 너 또 왔구나. 넌 이번에 조금 더 잘했구나. 뭐 이 정도 폭이지. 지금 PL 보면 뭐 크펠, 본머스 맞아. 뭐 아직도 상위권에 있잖아요. 지금. 첼시도 나락갔던 거 2번 있어요. 그런 거 보면 되게 변동폭이 커요. 네, 그런 거 보면 오히려 신기했다. 잘 안 보이던 팀들 같은데 갑자기 훅 올라와서 아직도 안 내려가 있네? 이런 거 궁금하고. 감독들도 가끔 이런 얘기 하는데 라리가나 다른 리그들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강팀이 이길 게 좀 뻔하다. 그러니까 좀 쉬는 경기들도 솔직히 있다는 거를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절대 이길 수 없는 수준의 격차. 근데 PL은 1위랑 20위 붙어도 그 정도 느낌은 안 나요. 완전히 누워버리면은 야 이거 오늘 못 뚫겠는데 이런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레알 마드리드 레가네스, 레알 마드리드 레반테, 바르셀로나 대 오사수나 박진감이 별로 없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그렇게 들어버리는 거죠. 변수는 있겠지만. 근데 리버풀 대 브렌트포드 실제로 뒤집혔고 그 다음에 어. 첼시 대 썬더랜드 뒤집혔고요. 승격팀이 계속 이렇게 승점을 따내버리니까. 근데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리버풀하고 첼시가 못났냐 아니면 걔네가 센 거냐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둘 다가 공존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경기에서 퍼포먼스가 아쉬웠던 것도 사실이지만 야, 강등권하고 중하위권 너무 세.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리그의 전체적인 흥미로움을 주기 때문에 수준이 높은 것 같고 재미도 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있는데 상위 클럽만 강한 리그 아니면 전체적으로 좀 강한 리그 어느 게 더 강한 리그 같아요? 이게 프리미어리그는 사실 너무 다 많이 세져서 프리미어리그를 약간 낮춰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압도적인 1등이 없는데 다 이제 막 엎치락 뒤치락 할 수 있는 리그 그리고 아까 말한 상위팀이 센 리그 그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업적인 구조를 생각하지 않고 냉정하게 그 리그에서 나오는 강팀들의 경쟁력 챔피언스 리그에서 받는 기대치 생각한다면 저는 라리가가 좀 더 고평가 받았다고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 그 리그가 더 강한 리그다. 그러니까 왜냐면 사람들이 평가할 때 얘네가 재미를 볼까 수준을 평가하고 싶어 할까 얘네가 저널리스트일까 일개 팬일까 라고 생각을 한다면 솔직히 팬에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얘네는 재미를 바라기 때문에 그걸 곧 수준으로 인식하는 리그의 수준이라고 인식하는 경쟁력이라고 인식하는 그런 관점도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런 것도 섞여 있다고 생각하고 나도 그래서 재미만 빼고 봤을 때는 PL과 라리가의 격차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재미라는 관점이 더해지니까 극명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은 즉 제 기준에는 박진감이 넘치는 리그가 수준이 높다기보다는 그 상위권의 실적이 높아야 수준이 높은 거라 생각해요. 저는- 오히려 이게 좀 어려워요. 아까 그냥 프리미어리그 현재로 말하면은 전 근데 프리미어리그지만은 아까 말한 대로 균등한 리그랑 상위권 몇 팀이 센 리그 했을 때 누가 더 강하냐잖아요. 저는 평균값이 높은 게 강한 팀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강한 리그라고 인지하는 거죠.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어떤 경기들이 붙었을 때 비슷비슷해야 결국에는 전 성장이 있다 보거든요. 근데 한쪽이 너무 세서 한쪽을 압도해버리면은 저는 성장 자체가 안 될 거라고도 보기 때문에 여기는 약간은 죽었다라고 좀 표현을 해요, 저는. 또 메이플에서도 하위 임업 잡다가 너무 잘 되면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올라가야죠. 비슷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끼리도 붙어도 경쟁 심리가 올라가면서 계속 성장하면서 결국 최상위 리그로 갈 수 있다 보거든요. 그건 인정. 메타를 트렌디하게 이끌 수 있어요. 서로한테 배우는 게 많거든. 매 경기마다. 약간 이제 라리가 이런 표현하기 좀 죄송하지만 그 하위 클럽들이 이제 다채로운 전술을 구사를 못 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자본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게 라리가로 우리가 대표적으로 말하지만 리그왕도 사실 좀 그렇고 또 따지잖아요. 네덜란드 리그도 약간 비슷해요. 절대적인 강자들이 항상 세요. 요즘 가끔 몰락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약스처럼. 최근 지금 파워랭킹 보면은 네덜란드가 이렇게 내려간 거 보면은 저는 좀 충격적이에요. 그래요? 네, 진짜 충격적이에요. 옛날에 했을 때 아약스, 아인토벤 그리고 뭐 페이노르트도 그래도 지금 좀 올라왔는데 아약스나 아인토벤 만나면은 조금 긴장했어요. 이 정도 내려갔다? 아마 그러면은 이 리그는 조금 진짜 내려가고 있다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 질문은 균등한 팀들이 있는 리그가 더 센가 아니면은 상위권 팀들이 강한 리그가 더 센가였는데 PL은 상위권도 진짜 세고 또 균등해요. 그러니까 PL이 저는 우리가 체감하기에 가장 강한 리그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아닐까. 그 프리미어리그 슈퍼리그를 생각하고 있을까요? 안 하죠. 안 하죠. 이제는 안 할 것 같아요. 본인들이 슈퍼리그를 만들었어요. 그럼 페레스의 꿈을 거기서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PL은 정말 강한 리그가 됐다라는 걸 요즘 체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PL을 그래도 더 강하게 느끼는 이유 중 하나가 좋은 감독, 좋은 선수, 그리고 유망주들이 많이 와서라고 느끼거든요. 레알 마드리드가 정말 강했을 때는 유망주들, 브라질 유망주들 다 레알 마드리드만 갔어요. 그래서 페레즈 회장이 슈퍼스타 내려오는 그 정책하다가 살짝 노선을 바꾼 게 슈퍼 유망주들을 다 데려오자. 비니시우스, 호드리그. 그렇죠. 그런 선수들이 왔을 때 또 바로 잘하니까. 근데 이제는 첼시에서도 보지만은 슈퍼 유망주들이 프리미어리그도 가요. 에스테방을 바르샤로부터 뺏어왔어요. 어떤 사연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경쟁에서 이겼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은 리그가 강할수록 유망주들이 더 안 나갈까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라리가의 경쟁력이 더 세져요. 그러면 라리가 유망주들이 프리미어리그로 안 가게 될까요? 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솔직히 좀 세게 말하지만 그 프리미어리그 팀들 입장에서 타리가 유망주들 보잖아요. 그거 그냥 송도 현대 아울렛이에요. 쇼핑몰. 이게 뭐야? 우와, 안 쇼핑하면서 맞긴 해. 뽑아가 진짜. 진짜. 가격 얼마인지 알아요?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유망주 뽑아가잖아요. 뻥글 프리미어라고 하지만 5천만 파운드, 6천만 파운드 이래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타리그 거 데려오잖아요. 3천만 유로. 이번에 모스케라가 2천만 유로였습니다 거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결국 분데스리가 최고의 선수, 최고의 유망주인 비르츠가 그 폭망한. 아니, 프리미어리그로 넘어왔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큰 게 바이언을 상대로 독일에서 이겼다는 거는 독일 2를 상대로 이거는 약간 레알이 그 예레미 피노를 데려오려고 했다고 해요. 너무 갖고 싶어서 걔가 막 비리츠 같은 유망주야. 근데 걔를 빼오려고 했는데 그거를 맨시티한테 뺏긴 거예요. 나 레알인데? 나 바르샤인데? 이게 안 된 거예요. 완전 충격적인 사건 내 입장에서. 충격적이긴 하네요. 그럼 리그가 만약에 정말 강했다면은 선수들이 돈이 아니라 그 리그로 갈 수도 있었겠죠. 비리츠가 그 말을 했습니다. 도전을 원한다. 리그의 강함은 도전에서 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나 뭐 여기 있으면 트로피 만약 얻어갈 수 있지만 근데 경쟁을 할 만한 이 남성미를 끌어오르게 할 그런 게 없어요. 원동력이. 그게 분데스의 단점이었던 거예요. 비르츠가 말하기로는, 비르츠의 이적을 평가하기로는. 근데 걔가 리버풀을 간 거는 도전을 원해서. 사실 레알 갈 수도 있었어요. 비드만 한다면. 그래서 보면은 비르츠가 택한 게 결국에 그 리그의 강도를 말해주는 것 같기도 해요. 정말 슈퍼 유망주이자 슈퍼 선수예요. 앞으로 차세대 진짜 발롱도르 라인 갈 거예요, 아마도. 지금은 못하고 있지만은 그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근데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아놀드 이 새끼는 그러면 라리가가 최고라 생각한 건가? 잉글랜드 사람인데? 생각해보니까 요즘 그런 리그의 강도를 측정해주는 거는 유망주들이 그 리그에 어느 만큼 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 유망주들이 거의 첫 번째 딱 안착하고 그 다음 행선지를 어디로 가는가. 근데 이거 확실하게 말을 못하는 게 벨링엄은 레알 갔어요. 그리고 맨시티가 레알의 견제가 무서워서 재계약했습니다. 혼란하고. 그런 거 보면 아직 죽지는 않았는데 계속 이어져 간다? 그럼 이거 벌어진다. 이렇게 쭉. 우리가 지금 계속 라리가만 하지만은 리강도 그렇고 슈퍼팀의 그 가치가 너무 높아서 그렇지 또 여기 빼고 보면은 좀 약해 보이고, 그러니까 이 둘이 너무 압도적이라서 그래요. 조금만 이 두 팀이 내려오잖아요? 그때부터는 PL이 압도할 수도 있다. 유망주들은 다 모이고 있으니까. 파머스 리그 뜻 아세요? 파머스 리그가 저는 그건 줄 알았어요. 파머 하면 농부잖아요. 농부가 그냥 이렇게 수확하듯이 승점을 따간다. 뭐 그런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최강팀이고 이 수확물들이 이제 그 리그에서 약한 팀들인 거죠. 나머지 팀들. 근데 그게 아니라 뜻이 뭐냐면 낮에는 농부나 할 것 같은 병신들이 뛰는 리그. 진짜 그 뜻이래요. 투잡 느낌으로다가 우리가 보통 그걸 양한 리그라고 말하니까 나는 진짜 그 파머스 리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파머스가 그냥 완전 족도 의미 없는 인신공격 이런. 그냥 조롱이구나. 나도 몰랐어. 몰랐어요. 너무 신기하더라고. 왜 독식 같은 느낌이 날까요? 라리가는. 아무래도 아까 잠깐 언급했던 중계권료, 독식의 문제도 좀 있죠.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격차가 더 심하지 않나. 아래 친구들이 못 올라오는 구조가 이미 정착되어 버려. 너무 거기서 돈적으로 팍 눌러버리니까. 근데 사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을 위해 너네가 희생을 해. 이러기에는 또 그 클럽 개인이라고 치면 클럽이 그 개인이 느끼기에는 아니 왜 우리 법적으로 문제될 거 하나 없는데 지금 왜 우리가 그렇게 희생해야 돼? 우리 이미 잘 나가고 우리 좋은데?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서민들의 삶을 이해 못하는 약간 그런 마음의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물어보면. 충분히 이해는 돼요. 네. 우리가 지금은 조금 균등하게 이제 돈이 다 들어가는 리그를 응원하고 있어서 그렇지. 프리미어리그. 네. 근데 라리가나 이렇게 보면은 그 팀들이 갖고 있는 브랜드 파워가 그렇게 센데. 그리고 자기들의 권리야. 부당하게 얻은 게 아니야. 뭐 우리가 뺏은 게 아니에요, 사실. 맞아. 이거를 약간 균등하게 배분하는 순간부터는 그래도 손실이거든요. 본인들한테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빠질 거예요. 또. 중개권료 조금 빼줘서 살려먹기라 이거는 무슨 뜻인지는 알겠지만 대의를 위해서인 건 알겠지만 그럼 그들이 왜 대의를 위해서 나서야 돼? 이게 얘기가 나오면은 그런 구단들이 그걸 나서서 야 우리 돈 나눠줄게, 우리 리그 한번 경쟁력 강화시켜보자, 이건 말이 또 안 되죠. 쿠쿠렐라 인터뷰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 라리가 클럽들 중개권료 분할 방식 다시 재정리해야 된다. 그래야 바뀔 거다. 이 말을 한 적이 있긴 한데 쿠쿠렐라도 근데 그게 너무 이상주의적이다. 허상에 가까운 일일 수도 있다. 그게 이제 바르샤랑 레알은 어디서 돈을 수급하냐 이 얘기 나오게 되면은 그건 책임져 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그건 지들이 알아서 다 마련해야 돼. 그렇죠. 무책임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포기하기 힘들다 이런 것도 있지. 그래서 지금 페레즈 회장님이 소시오들의 체제를 바꾼다라고 하거든요. 소시오라고 하면 이제 스페인에서는 회원이에요. 이제 회원의 어떤 권리 체제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바꾼다고 하시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외부 자본을 조금 더 끌고 들어오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로 제가
컨텐츠 하나 올리기도 했는데 그걸 생각해보면 아 그러면 외부 자본을 조금 그럼 돈적인 페레스의 독재 정치? 물론 그걸 우려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계세요. 아, 진짜요? 그럴 네. 수 있지. 아, 네. 그러니까 팬들의 권리를 죽여놨으니까 약간 네. 어느 정도. 근데 그거를 약간 조율을 할 건 게 축구적인 부분에서는 기존 회원들, 소시오들의 권리를 박탈하지 않고 그대로 뭐 체제를 운영하되 수입원만. 투표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유지하되 외부적인 수입 경기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던가 뭐 이번에 미식 축구 뭐 그런 것들로 또 개편한다던가 그거 녹화도 거기서 하면 되고. 빌려가지고. 거기서 뭐 돈이 정말 많아서 빌릴 수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되죠. 한 편 빌려가지고 해도 되는데 뭐 그런 식으로 외부 수익을 조금씩 늘려서 안정적으로 만들고 약간 기대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라리가가 약간 위험할 것 같고 그리고 결국에는 페레즈 회장님은 언젠가 본인이 물러나실 텐데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랬을 때 클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휘청거리지 않고 이걸 유지하려면 리그 자체가 망하지 않으려면 이걸 내가 여기서 수익을 조금 확보해놔서 혹시나 진짜 대의를 위해 갑자기 레알 마드리드가 팔걷고 나서서 중계권료 분배하려나? 이 생각도 살짝 했거든요. 왜 페레즈 회장님이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실까가 궁금했거든요. 저는. 왜냐면 레알이 홍수 피해 도와주고 오비에도 파산 날 것 같아서 도와주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 전례들을 보았을 때 바이언도 도르트문트가 파산당할 것 같으니까 헤네스 회장이 도와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럴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저는 이게 레알 마드리드가 미국을 타겟팅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시간대는 아메리카랑 맞춰놨어. 근데 냉정하게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 지금 그 GDP가 그렇게 뛰어날까요? 아니죠. 근데 GDP가 뛰어나면서 같은 시간대를 공유하는 시장 축구에 완전 무혈 입상이 가능한 페레스는 그래서 지금 4대 스포츠를 이기려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쉽게는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거 들으면서 또 걱정스러운 거는 레알 마드리드 본인들이 살 길은 잘 찾을 거라고 봐요. 문제 없어요. 여기서 추가 수익 늘리는 거는. 근데 그럼 레알 마드리드만 또 늘리면 어떡해요? 더더욱 절대적인 리그가 될 거예요.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는 그런 힘이 있으니까 그걸 어느 정도 재정적으로 개선을 해서 올리면 되는데 밑에랑은 격차가 더 커져요. 앞으로도. 썬덜랜드가 이번에 올라와서 1억 파운드 썼습니다. 승격팀이. 그냥 2천억 정도를 그냥 써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냥. 라리가 승격팀 냉정하게 1,000만 유로 쓰는데도 손 발벌 떨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뭐 라리가만이 아니라 분데스리가도 좀 쉽지 않고 그래서 뭐 볼테마드나 지금 에키티케나 이르츠나 대형권들 다 PL에서 터졌잖아요. 데려와가지고. 근데 분데스는 그런 우려점이 좀 적어요. 50+1이라는 규정 때문에 그 자본이 많이 들어가진 않은 것도 문제긴 하겠지만 생각보다 격차가 많이 안 벌어집니다. 오히려 그 룰이 폐지되고 나서는 당신이 투자자예요. 누가 봐도 바이언에 투자하고 싶지 하위 팀한테 투자하고 싶진 않잖아요. 그럼 더 격차가 벌어질 수 있는데 그걸 방지하는 룰이 있어서 저점은 높아요. 그래서 그나마 괜찮은데 세리아 같은 데도 이제 약간 라리가랑 비슷한 문제를 공유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코모가 조금 되게 이상적인 케이스로 현금 투입이 많이 돼서 잘 풀리긴 했는데 그거 아니고는 근데 세리아가 그나마 좀 나아 보이더라. 그 라리가 하위권보다는. 그래서 위르겐 클롭이 레드불 들어갔을 때도 독일 사람들이 비판을 많이 했잖아요. 이 사람은 이 자본과 관련돼서 비판적인 말을 많이 했는데 불락 갔었지. 근데 레드불에 들어갔다. 레드불에 대한 반감이 심하거든요. 근데 위르겐 클롭이 저는 통찰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 인물이 거기에 들어가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거는 결국 독일도 이제는 자본을 들여와야 된다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지금 분데스리가랑 라리가랑 비교하면은 어떻게 보잖아요. 바르셀로나가 없을 뿐이에요. 분데스리가에. 바르셀로나급의 구단만 딱 올라가면은 진짜로 뭐 저는 라리가나 분데스리가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리그 수준은 좀 분데스리가가 높다고 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분데스리가는 아직 저는 개선 조금 만지면은 올라갈 기미가 보이거든요. 근데 과연 그거를 오픈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전 싸움 같아요. 아니, 재작년에 그거 풀었다가 그 추가 시간이 30분이 나왔습니다. 공을 다 던졌어요. 경기장 안에 계속. 시위가 졸라 심했어. 모든 경기에 싹 다. 시위 때문에? 그래서 한번 할라 했어요. 50+1 깨려고. 왜냐면 나 같은 외국인들을 봤을 때는 저거 좀 깨라. 내가 좋아하는 독일팀 너무 못한다. 너무 약하다 수준이. 깨려고 했는데 난리가 나갖고. 왜냐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이지가 뭐냐면 이게 레버쿠젠 사인 같은 거 하면은 진짜 사이가 가까워요. 그냥 팬 사인회 같은 거 해봤자 한 200명밖에 안 오고 해가지고 그냥 얘기하고 너무 어땠어? 비르츠라면 뭐 플로리아오는 뭐 어땠어? 보니페이스, 빅터 오늘 뭐 어땠어요? 하면서 자연스레 얘기 나누고 가족 같은 정서가 마련되고 그리고 티켓 가격도 싸고 시즌권을 가문 대대손손 이렇게 물려주는 경우도 있고 아직까지는 지역 연고에 확실하게 묶여있는 스포츠인 거예요. 근데 프리미어리그처럼 되면은 이게 지역 연고가 약해질 수밖에 없고 로컬 부위도 줄고 그걸 우려해서라도 많이 반대를 해요. 그래서 저도 뭔가 항상 100대 0은 없거든요. 지금 반감을 갖고 있다 한데 그게 저는 옳다고는 생각 안 해요.
지금 흐름은 PL이 어떻게 성장한지를 모두 봤어요. 지난 10년 동안 프리미어리그가 어떻게 올라와서 지금 옵타에서 측정한 파워랭킹으로는 프리미어리그가 라리가랑 심지어 좀 차이가 있어요. 그 정도로 올라왔으면은 그 이유가 너무 분명하잖아요. 흥미로우려면은 자본이 투입돼서 사람들이 많이 본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고, 그리고 좋은 선수도 많이 가고 있고 각 팀에 있는 슈퍼 유망주들이 다 여기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이미 답이 나온 결과인데 왜 이거를 거부하냐? 그럼 만약에 분데스리가한테 있어서 나중에 먼 미래에 당신들의 리그가 지금 뭐 랭킹 떨어진 몇몇 리그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될 수 있어, 이미 지표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 그럼 지금도 그걸 고집할 수 있어? 라고 묻는다면은 저는 누군가는 총대를 메고 바꾸려고는 시도는 해야 된다고 봐요. 제가 어릴 땐 진짜 라리가가 무조건 높았어요. 근데 PL 팬들, 저도 PL 봤던 입장이니까 아니야, 프리미어리그 재밌고 이거였어요. 재밌고가 나왔어요. 흥미롭고가 먼저 나왔지 잘한다는 말이 먼저 나오진 않았어요. 경쟁적이다는 말이 나왔지. 지금은 PL이 잘해요. 그냥. 경쟁이 많아서가 아니야. 잘해서 그래. 맞아요. 왜냐면 실제로 그 몇 년 동안 프리미어리그가 국제예선에서 냈던 성과가 너무 뛰어나요. 근데 그 과정에서 레알이 버티고 바이언이 버티긴 했는데 몇 개 안 되는 클럽들이 버티기에는 그 양이 좀 많았다. PL 쪽에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다채롭게 얘기를 했잖아요.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지금의 순위들이 바뀔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프리미어리그가 1위를 계속 확고히 유지할 것 같다. 아니면 뭐 라리가나 다른 리그들이 이거를 뺏을 수 있을 것 같다. 아니면 내려갈 것 같다. 저는 약간 확고한 게 프리미어리그 1등은 확정. 5년, 향후 5년간. 향후 5년 5년. 계속. 근데 라리가가 2등도 거의 확정. 어. 왜냐면 레알 바르사가 지팅할 것 같아요. 알레티가 진짜 개트롤만 하지 않는 이상 대도안에서는 제 3강 정도는 세다. 물론 뭐 세비야가 복구가 안 된 건 너무 아쉽죠. 비아레알도 그렇고 유로파의 강호들이 없어진 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꽤 괜찮을 것 같다. 왜냐면 세비야가 있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 거기는 경기장이 없어요. 그 문제가 좀 심해요. 왜냐면 땅 파면 유적 나오니까 전국 자체가 다 경주라고 하잖아요. 거대한 경주인 거지. 근데 거기는 또 경기장 지을 때 정치인의 그 정책에 따라서 이 정치인이 보수냐 진보냐 이거에 따라서 또 바뀌어요. 경기장 건설 준비했다가 밀란이 그렇거든요. 베를루스코니의 관리를 받았던 구단이니까 어느 정치인 그 딱 있었을 때는 잘 흘러가다가 100건 넘어가니까 계획 다 무산돼 버리고 그런 거 많죠. 이런 게 너무 커서 세리아가 제가 봤을 때 라리가를 넘기 힘들 것 같고, 그리고 분데스 아까 50+1 그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딱 리그 그대로 PL, 라리가, 세리아, 분데스. 그러니까 뭐 리강은 변수를 줄 수 있지만은 뭐 1, 2, 3위에 들어가긴 어려울 거다. 리그왕은 일단 마르세유가 올라와야 돼요. 그리고 리옹도 더 올라와야 돼요. 정통 강호들이 더 잘해야 돼요. 파리 FC 그 프로젝트도 잘 돼야 돼요. 이번에 재벌가가 인수했으니까. 그죠. 돈이 이제 부어질 거니까. 민콩님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도 사실 이게 맞다고 봐요. 정배는 이거다. 아, 여전히 절대 1강, 그냥 프리미어리그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자, 강맹꽁 피셜 프리미어리그 되겠다. 왜냐면 이게 저는 사실 그래도 본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보면 페레 회장님의 안목은 진짜 뛰어나다고 보거든요. 근데 페레 회장님이 소시오 체제, 회원 체제, 이 소유권 체제를 우리는 소유권 체제 유지할 거다 하다가 갑자기 이번에 역대 최초로. 그렇지, 최초로 말을 바꾸면서 소시오 체제 유지하면서도 외부 자원 투입될 수 있는 방안 모색 중이다. 적극적으로 다양하게 회의 중이다. 이걸 대외적으로 공표했다는 건 이 프리미어 리그 같은 이 예시가 본인이 생각하더라도 괜찮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이거든요. 그가 그런 데는 이유가 있을 거다. 네. 영감님이. 그가 의견을 바꾸고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밀어붙이는데, 그러니까 예고편을 날린 거거든요. 근데 페레스도 그거 인정하기 싫었을 것 같아. 그쵸. 왜냐면 본인이 생각해놓은 그게 다 있었을 거고 일을 잘하는 사람인데 얼마나 슬펐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스페인 사람인데. 제 생각에는 바꾸기 싫었어도 내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어차피 언젠가 이렇게 될 거면 내가 나가기 전에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만들고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있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도 페레 회장님 보기에도 프리미어리그가 성공한 리그로 보였구나. 그 프로젝트가 괜찮았구나. 페레스마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나 또한 그 의견에 탑승했다라는 네, 거죠.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하는 거죠. 리빙님은요? 저도 뭐 절대 1강은 당연히 안 바뀌고 좀 가장 충격적인 게 생각해보니까 첼시가 메인 스폰서 아직도 안 달거든요. 전 이게 이미 의미하고 있다고 봐요. 맞네.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안 메인 달아도 스폰서 돼. 지금 안 달아도 운영에 그냥 문제 없어. 돈 엄청 커요, 메인 스폰서. 근데 이거 솔직히 좀 약간 여담이긴 한데 욕하고 싶은 게 그 재정 담당자 광고 따온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새끼가 등신인 게 항상 족같이 해가지고 날려먹었어요. 그래서 11월까지 그러니까 이게 없어도 유지가 된다는 게 신기한 건 인정. 근데 신기한 것도 신기한 거지만 첼시가 그럼 지금 매 연마다 4천만 파운드에서 5천만 파운드, 6천만 파운드의 빵꾸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맞아요. 이 병신 새끼 이거 진짜. 그러니까 매년 그렇게 되니까 이제 내년에 해야 되는 계약은 그만큼 또 메꿔야 돼. 그래서 연을 뭐 길게 잡든가. 그래서 총액이 앞전에 날렸던 거를 이제 충족시킬 만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코인 같은 경우에도 몇 퍼센트 손실이 있으면은 그 본전 달라고 어떻게 본전. 하다가 쫙 내려
들어가잖아요. 원금에서 하려고. 진짜 그 싸움에 지금 가고 있어요, 첼시가. 근데 그것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 그쵸. 그러니까 그만큼 자본의 힘이 있으니까 절대 1강이 지금 변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있고, 저는 사실 라리가가 2위 위험할 수도 있다고 보는 편이에요. 저는. 위험하다고?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전안 변할 줄 알았는데. 조금만 마음을 바꾸면은 저는 리강이라든가 분데스리가 이제 세리에 쪽에서 넘어올 수 있어요. 특히나 세리에가 조금만 잘 만지면은 재밌는 리그가 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경쟁적인 리그 재밌다 했잖아요. 세리에는 경쟁적이에요. 졸라 웃기긴 해요. 진짜 재밌고 재밌어요. 우승 계속 바뀌고 축구에 너무 진심이 나라고, 뭐 다 진심이긴 하지만 그렇지. 근데 지금 경쟁을 아마 로마, 밀란, 나폴리, 인테르 네 팀에서 하고 있고요. 벌써 재밌잖아. 챔피언스리그권이 기회를 따는 거의 경쟁. 그러니까 챔피언스리그 들어가는 것도 아니야. 거기에 유벤투스랑 지금 뭐 아탈란타. 아탈란타, 라치오가 묶여 있습니다. 피오렌티나도 지금 보니까 승리가 없어요. 저는 자본적인 개선만 딱 들어가면은 이 리그가 재밌어질 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분데스리가는 대단히 반대를 많이 하고 있지만은 여기도 이거를 오픈하지 않으면 결국의 끝은 지금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리그에 귀결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밑에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분데스리가 어떤 느낌이냐면은 프리미어리그한테 돈 팔아서 그 돈으로 또 사는 느낌이 되고 있어요. 이거 라리가도 비슷해요, 사실. 셀링. 근데 이거 이렇게 되잖아요? 예전엔 네덜란드 리그가 느꼈던 거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분데스리가도 이제는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그걸로 자본을 받으면서 팀이 강화되는 것을 직접적으로 느끼고, 그 다음에 그 리그에서 자본을 열어야죠. 전 그래서 분데스리가랑 세리에는 정말 좀 올라갈 여지가 보여요. 저 세리가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게 심작이가 그 끈을 놔버렸어. 진짜 힘들어서. 그 싸움 좀만 더 했으면 좋겠는데 얘가 패닉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갔는데 그게 진짜 세리아를 좀 더 가속화시킬 성장을 마지막 동아줄이었는데 그게 좀 놔버려서 좀 안타까워요. 이게 왜 그 사람이 포기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해야 돼. 그만한 팀이 없어요. 그때 인테르만한 팀이. 마지막에 저도 조금 더 가미하자면은 K리그랑 J리그 옵타에서 측정한 걸로 K리그가 좀 낮잖아요. 결국에 그것도 자본 싸움이에요. J리그 자본 엄청나요. 그래서 J리그에서 유럽으로 바로 가는 선수들도 매년 늘어나고 있고, 저는 결국에는 돈이 돼야 선수들의 인프라라든가 선수들이 성장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개선된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 돈이 없으면은 그 산업의 성장은 절대 없다. 어쨌든 어떤 변화가 무조건 맞다는 건 아니지만 이 선택권은 바르샤랑 레알이 절대적으로 쥐고 있는 상황이죠.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지 한번 지켜볼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